땅의 절반에 올렸는데 10층. 땅의 그러면? 절반을 올렸는데 10층이면 200%. 500%. 500%. 10층이니까. 잠시만요. 네. 너무 멍청해 보였어. 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어서 보다 보면 기회는 순 다시 온다. 안녕하세요. 응답하라 2016 부동산의 변호사 박기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 박승현입니다. 저희 응일육 첫 편집본이 업로드된 이후 첫 촬영인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주변에 네가 무슨 부동산 방송을 하냐 이런 반응이 제일 많았고요. 다만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고 재밌었다 이런 반응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은 주변에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거나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되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감동의 목소리가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룰을 좀 다시 바꿨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님의 설명을 듣다가 세계관이 넓어진 듯한 깨달음 혹은 신기함, 재미 등을 느꼈을 때. 두 번째, 퀴즈를 맞춘 뒤에 추가되는 퀴즈가 또 있어요. 그 금액을 맞췄을 때도 종 한 번으로 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현 씨는 종을 치지 않았지만 순위들이 너무 변호사님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좋은 호의적인 댓글이 5개당 종 한 번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의 어떤 인맥을 가동하셔도 되고 제가 아이디가 한 5개 정도 있는데 퀴즈 코너 이름을 바꿨어요. 선택 2016입니다. 무슨 선거 방송 같은 느낌도 사실 나는데 2016년 시세를 보고 어떤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름으로 바꿨어요. 2016년 1월 직장생활 3년차를 맞이한 박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봉은 2016년 도시근로자 평균인 세전 3,600만 원 정도고요. 직장은 강남 역삼역, 주요 활동 무대도 강남과 송파 인근입니다. 자, 여기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됐을까요? 설명드리면 지금 변호사님이 보고 계시는 노트북에 이미 그 매물 기계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국산동 강남역 센트럴 프로지오시티 15평입니다. 당시 가격은 3.0억 원, 3억 원이었어요. 자신 직장에서 이분 굉장히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고 또 내도 그쪽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 집을 좀 갖고 싶었어요. 분당 중앙동 중앙 힐스테이트 2차 23평 정도 나왔죠. 당시 시세는 조금 더 비쌌어요. 3.6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사면 여긴 그렇게 멀지 않는데 사실 직장에서 출퇴근 1시간씩 걸려요. 그래서 집도 멀어지고 약간 더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생기고. 자, 어떤 집이 더 많이 올랐을까요? 이거 뭐 사실 너무 답이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이건 뭐 중앙동 힐스테이트가 훨씬 많이 올랐겠죠. 제 생각에 요 센트럴 프로지오시티는 거의 안 올랐거나 심지어는 뭐 떨어지지까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거의 뭐 이렇게 거의 안 올랐을 것 같은데. 잘 들었고요. 추가 퀴즈를 그거 어떻게 맞춰요? 아니 그래도 그 변호사님의 감이 또 있으니까 감 없는데. 네, 정답은 맞춰주시고요. 2021년 작년 7월에 최고가를 이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얼마일까요? 12억입니다. 12억. 네. 시민들은 정답을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빼주시죠. 아쉽다고 하기엔 8.85? 너무 안 올랐는데. 그렇습니다. 아쉽지만 이번에도 종을 획득하시는 데는 중앙 힐스테이트는 2021년 7월에 8.8억 원, 실제 3.6억 원이었으니까 만약에 구입을 했었다면 5.2억 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죠.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날카로운 변호사님의 의견이 있었는데 역삼 프로지오시티 거의 같거나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약간. 그렇게 네. 뭐 일단 기본적인 어떤 강남역에 가깝고 이런 측면에서는 진짜 좋지만 사실 여기가 그냥 거주지로서 좋은 곳이라고 보기 조금 애매하고요. 특히 이제 강남역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뭐 유흥업소나 이런 쪽으로 연결하는 좀 경우도 많아서 이미지가 좋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뭐 용적률이 700%가 넘어가는 상황이면 투자적인 가치를 좀 기대하기도 어렵고 뭐 좀 여러모로 봤을 때 굉장히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2016년 1월에 3억 원이라고 했었잖아요. 최대 많이 올랐던 게 2018년 10월에 3.5억 원까지 올랐었는데 그 뒤에 2019년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3억 밑으로 살짝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최근 시세는 이제 3억 2천 정도로. 이거를 뭘 생각해 두셔야 되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랑 투자하는 개념 자체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은 이제 금리가 되게 오랫동안 되게 낮았잖아요.
3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3억이라고 해도 사실은 뭐 은행 대출을 어느 정도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투자를 해서 월세를 받기 위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20년, 21년부터는 금리가 올라갈 게 너무 이렇게 명백한 상황에서 사실 좀 매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의외로 이런 도심권 오피스텔이 인기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격도요. 대학가라든가 이런 쪽이 실거주로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쪽을 좀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이러면 오히려 가격이 더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싸움의 시세를 맞추는 거 했으면 거의 맞추셨겠는데. 거의 이거는 그니까. 퀴즈에서 이미 알아챈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아파트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21세기 대한민국의 3대 발명품 중 하나가 아파트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뭐 어디 있어요? 이 한국의 아파트라는 건 너무나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원래 그 아파트라는 게 이제 근대 건축 뭐 5원칙 이래서 이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벽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기둥에 힘을 주고 자유로운 평면을 구성해서 이렇게 최대한 공간을 이제 확장하고 막 겉에를 이제 유리나 이런 거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근대 건축에 의한 것인데 실제로 살아보면 뭐 관리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보통 이제 입지에 따른 뭐 교통이라든가 뭐 학군이라든가 이런 모든 측면에서 거의 비슷해 보이면 아파트가 더 우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뭐 그 부모님이나 이렇게 주택 살아보신 적 있어요? 저는 지금 현재 주택이에요. 아, 본가가 그래요? 본가가 본가가? 주택이에요. 네. 그러면은 부모님이 집을 관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귀차니즘이 심하신 분들이라 그 정도까지 시간이 소요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파트 살 때보다는 좀 더 관리할 게 많죠.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고 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뭘 또 해줘야 되고 번개가 치면 뭘 해줘야 되고 관리해야 될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꼭 하자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파트는 돈만 내면 다 해주죠. 아니,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지난 시간에 정리하지 않았던 개념들을 조금만 몇 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집을 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일 이제 뭐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직거래죠. 직거래. 그러니까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를 찾는 겁니다. 그때는 사실은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흔히 부동산이라고 하는 공인중개사들이 매물들을 이렇게 내놓으면 이 매물들을 보고 그 매물에 따라서 이제 거래를 하는 방식. 그 두 번째로 또 요즘에 많이 생각하시는 건 청약입니다. 청약은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이미 만들어진 주택이 아니라 만들어질 주택에 있어서 살 권리를 받는 게 청약이에요. 그러니까 전 건설사가 정한 분양가라는 가격에 이 집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청약을 통해 획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아파트든 주택이든 뭐 어떤 것이든 여기를 현재 사요. 사면 여기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 수 있는 거죠. 분양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가격 이 차액만큼을 내고 그러면은 이 분양가에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천천히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 땅을 내가 산다 해도 언제 재개발 재건축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기다리기에는 이게 또 대출로 대부분 사고 이러니까 또 이자를 계속 내야 되고 또 큰 어떤 목돈 자금이 묶이고 네 번째는 경매나 공매에 참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빌라나 오피스텔 이런 게 되게 신축 건물이라서 저 같은 20대들은 아파트에 좀 더 비싸게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신축 오피스텔 들어가서 사는 게 좀 더 편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하거든요. 일단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빌라나 오피스텔보다 아파트가 용적률도 더 낮고 건폐율도 더 낮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용적률과 건폐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알아두세요. 용적률은 뭐냐면 제가 지금 요만한 땅에 똑같은 크기의 건물을 1층짜리를 졌습니다. 그럼 용적률이 100%예요. 만약에 이 땅에 절반만큼의 건물을 올리고 2층을 올렸어요. 이러면 용적률은 몇 프로? 50%. 100%죠. 100%. 똑같이 용적률은 네 100%. 만약에 이 한 층에 50%에만 건물을 올렸는데 10층을 올렸어요. 그럼 몇 프로? 500%. 용적률이. 500%죠. 너무 빨리 말했어요. 수학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용적률이 높다는 말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가 좀 적다는 얘기죠. 그리고 건폐율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건폐율은 뭐냐면 그냥 이 땅에 건물이 있는 비율이에요. 건폐는 얼마나 가려져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전체의 50% 10층짜리 건물을 지었어요. 건폐율은 몇 프로? 500%. 50%. 50%. 전체 잠시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파트에 10억을 낸다, 20억을 낸다 이 말은 그러니까 건물에 돈을 내는 거죠 사실. 하지만 이 건물의 가격, 인테리어의 가격 이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제가 한 호수를 산다는 건 이 땅의 대지권 일부를 산다는 거죠. 사실은 이 땅의 가치를 지불하는 겁니다. 사실 아파트가 20년, 30년 되면은 건물의 가치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그 땅의 가치를 사는 거죠.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용적률 건폐율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층수가 낮다 보니까 용적률이 아파트랑 비슷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왜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가 더 가격이 오르는가? 그 이유는 재개발 재건축 때문이에요. 빌라는 보통 뭐 한 동, 뭐 많아야 10동 뭐 내외가 있고 살고 있는 가구 수도 크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반면에 아파트는 단지가 작은 경우도 있죠. 아까 얘기했던 막 한 동 서 있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대단지들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는 아파트가 빌라보다 훨씬 대단지죠. 그러니까 훨씬 많은 가구가 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사업성이 있어야 돼요. 사업성이 있으려면 너무 작은 땅에는 큰 건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땅이 크면 클수록 빌딩을 짓든 새로 아파트를 짓든 땅이 크면 클수록 유리하겠죠. 용적률을 일단 그러니까 땅의 가치를 생각할 땐 용적률이 제일 중요해요. 아까 얘기하셨듯이 높이 지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근데 높이 지으면 높이 지을수록 내가 한 호실을 갖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그 땅의 지분이 점점 줄어들겠죠.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근데 같은 가격이면 같은 평수를 내가 살 때는 당연히 용적률이 낮은 거를 살수록 내가 더 땅에 대한 가치를 많이 사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내가 살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 때문에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쾌적하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쾌적함보다는 20년, 30년 뒤에 재개발이 될 때 내 땅의 가치가 용적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변호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에 살 거 용적률 낮은 걸 사라. 용적률이 만약에 같다고 하더라도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더 재개발 재건축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 때문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빌라 같은 경우는 뭐 3, 40년, 50년, 60년이 지나도 개발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보통은 이제 지구 개발 계획이라고 해서 그 전체 지구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주로 이제 국가 주도의 사업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재개발이 된다. 언제 될지는 조금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간 되죠.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흔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40년이 돼서 사실 거주할 때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뭐 그 가격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이유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지금 딱 봤을 때는 되게 노후화된 아파트들인데 세대당 10억, 20억 하는 경우를 보니 그런 이유 때문이었군요. 뭐 기본적으로 저희 부동산 뭐 아파트만 한정을 했을 때 투자의 법칙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제 역세권, 교통, 두 번째는 단지 크기, 세 번째가 학군. 뭐 이런 식으로 보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거든요. 변호사님, 제가 어디선가 똘똘한 한 채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는데 혹시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요즘에는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로 세금 같은 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1가구 1주택이 아니라 여러 주택을 갖고 있으면 뭐 대출이라든가 이런 점에서도 되게 불리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절대 안 떨어질 것 같고 오를 것 같은 한 채만 남겨라.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보통 거기서 말하는 똘똘한 한 채는 이제 뭐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좀 수요가 되게 많은 지역 이런 데 있는 안정적인 일종의 뭐 블루칩 주식같이 안정적으로 계속 수요가 있는 그런 주택을 얘기를 하죠. 결국 핵심지의 집은 사람들이 이제 살고자 하는 집이니 재건축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노후화돼도 가격이 오르는 건데 그렇다면 지방 외곽에서는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요? 지방 외곽은 생각보다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도시가 아니면 별로 안 살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이제 출산율도 낮고 젊은 층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 절벽에 맞죠. 그 여파가 서울에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지방에서 점점 서울로 모이고 있어서 지금 뭐 미분양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또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산다 안 산다의 문제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아파트가 지방에 지어지면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물가가 오르니 당연히 아파트 가격이 다 오를 것이다 라는 이 가정 때문에 그런 지방 외곽 쪽에 아파트를 샀다가 되려 화를 입는 경우도 있겠네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게 현실화가 되진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아파트 경기가 굉장히 올라 있다가 지금 이제 좀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아직은 그게 와닿진 않습니다.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사람이 안 사는 건물이 어떤 지역은 뭐 거의 뭐 10% 20%만 사람이 사는 곳도 있다고 할 정도로 지방 같은 경우는 인구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우리도 어떤 지역이 사람이 빠지기 시작하면 그 지역에서 아파트를 내가 투자를 해놓으면 굉장히 그 가치를 인정 못 받을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파트의 가치는, 주택의 가치는 땅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입지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땅은 가치가 없어져요. 여기서 또 지방 소멸 문제가 또 와닿네요. 마지막으로 2016년 1월에 연봉이 3천만 원 중반대인 사회 초년생이 선택할 수 있었던 가장 최선의 선택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당시에 한 뭐 70% 정도 대출을 받아서 3억 원 정도의 집을 사면 제일 좋았을 거고, 당연히 살 수 있으면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 거고, 서울과 수도권 아니면 지방 핵심지, 금리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3천만 원에서 너무 이자가 높아지면 안 되니까 뭐 다른 방식으로 혹시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3억 원대 초반을 많이 안 넘어서는 게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시간 동안 이제 변호사님과 부동산,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순이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는 좋은 집의 핵심 조건 중 하나인 학군에 대해서 깊고도 재밌는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까요.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응일육 꼭 보러 와주세요. 기회는 다시 온다. 순! 감사합니다.